주식시장에서는 한번 흔들 때 제대로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클인터넷 그룹도 거의 한 달 동안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263달러에서 136달러까지 반토막 가까이 나게 만들었는데요. 분명히 누군가는 서클의 주가가 100달러까지 떨어지고 80달러까지도 폭락할 거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에셋업에서 산출한 조정으로 인한 저점은 133달러였죠. 이번에 136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온 건 저점을 찍었다는 의미라고 보는데요. 에셋업에서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신호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셋업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알려드렸습니다. 에셋업에서는 서클의 적정가를 280달러로 산출해서 알려드렸고 결국 적정가를 초과해서 상승했었습니다. 적정가 초과 달성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했다가 조정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조정을 맞이하고 상승하느냐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정으로 인한 저점은 133달러에서 160달러 구간이 될 거라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결국 136.4달러까지 하락했다가 149달러까지 반등했는데요. 하락할 때마다 절대 손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조정을 먼저 맞이하게 된 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면 수익권이었다고 하더라도 언제 조정이 올지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보유하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고 수익권에서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건 당연하게도 그랬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먼저 나와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모아두고 평균 매수 단가도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상승만 누리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단기 투자를 주로 하시거나 장기 투자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것과 매수하고 나서 손실인 상태로 버티는 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견디지 못하고 손절해버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서클의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평균 매수 단가가 160달러에서 220달러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서클의 타임라인을 보면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매도세를 유도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알려드렸는데요. 8월 12일에 2025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콜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189.92달러까지 급등했지만 어닝콜 종료 후에 천만주 공모 소식을 발표하면서 급락을 유발했었죠. 거기다 하필이면 1차 락업이 해제되는 8월 14일에 맞춰서 공모가를 130달러로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1차 락업 해제에 대한 내용은 뉴스기사나 공시로 발표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의도성이 보이는 하락을 유도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기관들이 주가 하락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서클 주식을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거죠. 실제로 기관 큰손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13F 보고서를 확인해보면 JP모건은 서클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 80달러라고 언급했으면서도 36만 주에 가까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셋업에서는 서클의 주가가 실제로 JP모건의 목표 주가인 80달러까지 하락할 거라고 보지 않는데요. JP모건이 서클의 목표 주가를 언제든지 바꿔서 발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셋업 관점으로 본다면 저점 매수를 다 끝내고 나서 200달러를 다시 넘어갈 때가 되면 서클의 목표 주가를 80달러, 83달러로 발표했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서클의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발표했던 대형 기관들이 언제든지 서클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승해서 발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식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이 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한데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하자마자 상승하지 않고 손실인 상태가 돼버리면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손실인 상태라고 해서 급하게 손절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땐 추가 매수하고 상승할 땐 분할 매도한다는 아주 간단한 원칙만 지키면 돈을 벌 수 있죠. 그 대단한 워렌 버핏도 최저점에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건 불가능하기에 못하는 거죠. 워렌 버핏은 최고점에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허리 부분에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해서 보유 물량을 더 늘려가는 데 집중합니다. 평균 매수 단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유 물량을 늘려가는 데 집중한다는 게 중요 포인트죠. 그리고 추가 매수로 물량을 늘리고 나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최고점에서 매수를 했어도 결국 수익으로 전환되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게 다입니다.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워렌 버핏의 실제 투자 방법이자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의 서클 평균 매수 단가가 160달러에서 220달러 사이라면 워렌 버핏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 투자를 위한 최적의 세팅일 텐데요. 모든 조롱과 인고의 시간을 버텨낸 서클 투자자 여러분들과 에셋업이 결국엔 승리자가 될 게 확실합니다. 서클처럼 미래 성장이 무한하고 주가 상승이 확실한 종목은 없기 때문에 매수를 완료했다면 상승을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몇 차례의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서클의 평균 매수 단가를 얼마에서 얼마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서클에 투자하면서 경험했던 심리와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서클 투자자분들과 서클 예비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기회비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클에 투자하고 하락하는 동안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아깝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클에 투자하는 대신 예금에 넣었으면 연 2%의 수익을 받을 수 있었다던가, 아니면 배당주에 투자했더라면 연 3% 수익을 받을 수 있었을 때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클에 투자한 분들은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주가가 충분히 낮아진 지금 추가 매수를 계속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상승을 여유있게 기다리시면 머지않아 수익으로 바뀌게 될 거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가면 됩니다.